어르신들, 지금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셨거나 다른 일 하고 계셨다면요. 딱 5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돈 무려 1,200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옆집 김어르신은 받는데 왜 나만 못 받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들으셔도요. 내 돈, 내 권리 아주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어르신께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나라에서 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이건 해당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안 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무려 3년이나 지나서야 동네 친구분하고 얘기하다가 본인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민센터에 달려가서 신청은 하셨지만 법이 그렇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3년치는 단돈 10원 한 장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 3년이면 계산해 보세요. 무려 1,2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큰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이런 정보가 있는 줄 몰라서, 둘째, 에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또 셋째, 아이고, 그거 신청하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누가, 무엇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세상에서 제일 쉽고 명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음속에 딱 하나 아주 중요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모든 혜택들은요, 나라에서 그냥 불쌍해서 베푸는 시혜나 동정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시면서 자식들 키우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잘 살게 일으켜 세우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허리 펴고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권리요. 다만 이 소중한 권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손을 들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이 소중한 권리들,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어르신 복지 혜택이 정말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다른 건 다 복잡해서 모르겠고 딱 하나만 챙겨야 한다 하시면 단연코 이 기초연금입니다. 이게 바로 왕 중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금액도 가장 크고요.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놓치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100%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발 이 오해는 오늘 여기서 확 풀어버리셔야 해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은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놓은 내 적금을 타는 거예요. 내 돈 내가 타는 거죠. 반면에 기초연금은요, 나라가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효도 용돈 같은 개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적금 타는 거랑 자식한테 용돈 받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 아이고, 말부터가 참 어렵고 머리가 아프죠?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계산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우리 집에 월급, 사업해서 버는 돈, 연금 같은 소득하고요. 또 집, 땅, 자동차, 은행 예금 같은 재상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이 댁은 한 달 살림살이가 대략 이 정도 수준이시구나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금액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공단 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2025년 기준으로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이 소득 인정액이 한 달에 228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나는 월급 한 푼 없는데? 하셔도요,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면 이 기준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조금 있어도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기준보다 낮아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228만 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기준이 당연히 더 올라가야겠죠?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한 달에 364만 8천 원입니다.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이 기준보다 적으면 두 분 모두 또는 상황에 따라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옆집은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집집마다 재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얘기 듣고 우리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설명 중에서 별표 5개, 아니 별표 100개를 쳐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기초연금은요, 내가 만 65세가 된 날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한 바로 그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3년치 1,200만 원을 고스란히 놓치신 어르신 이야기,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이미 자격이 되셨더라도 오늘 신청하면 딱 오늘이 속한 달부터 돈이 나옵니다. 지나가 버린 세월은요, 법적으로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달에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자, 이제 든든한 기초연금으로 매달 용돈 걱정은 조금 덜었다면요. 우리 어르신들의 두 번째로 큰 걱정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바로 병원비 아니겠습니까? 아파도 돈 무서워서 병원 못 간다는 말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든든한 건강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우리의 권리로서 빠짐없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 관련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려드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그중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비용 부담이 크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시는 핵심 혜택 딱 3가지만 골라왔습니다. 첫째, 비싼 치과 비용을 확 아껴주는 임플란트 지원. 둘째, 큰 병을 미리 막아주는 국가 건강검진. 그리고 셋째, 위험한 감염병을 막아주는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주셔도 병원비 걱정 정말 크게 더실 수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음식 잘 드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치아가 부실하면 모든 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하나 하려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정말 부담이 크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요. 평생 동안 2개까지 나라에서 비용의 무려 70%를 지원해 줍니다.
내가 내는 돈은 딱 30%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면 단 3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70만 원을 그냥 아끼는 거잖아요. 틀니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요. 혹시 치아가 불편하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저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두 번째, 국가 건강검진. 이건 정말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데도 아유 귀찮다, 갈 시간이 없다 하시면서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병은 무조건 초기에 발견해야 돈도 시간도 아끼고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검진 대상인데요. 올해부터는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우울증 검사, 시형간염 검사,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검사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돈 한 푼도 없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내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웠고 건강 혜택으로 몸도 챙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줄 혜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통신비, 그리고 생활의 즐거움까지 더해주는 정말 꿀같은 정보들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은 지하철 공짜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이나 부산처럼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대도시는 지하철을 무료로 타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없는 창원 같은 도시에서는 어르신들 병원 가시거나 장 보시기 편하도록 택시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 줍니다. 또 어떤 도시는 버스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지하철 없으니까 교통비 혜택도 없겠네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시청이나 군청 아니면 주민센터에 우리 지역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뭐가 있나요? 하고 꼭 물어보셔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는 생각은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노이 일자리는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나가서 몸도 움직이니까 건강도 챙기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보약입니다. 동네 놀이터나 환경을 돌보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고요. 어린이집 증아원을 돕거나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6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쉽잖아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문의하셔서 내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요, 잘 찾아보면 정말 쏠쏠하고 알토란 같은 혜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요, 지금 쓰시는 휴대폰 요금을 매달 최대 11,000원이나 깎아줍니다. 이게 1년이면 13만 2천 원, 2년이면 26만 원이 넘는 정말 큰 돈이에요. 또 멀리 사는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러 가실 때 KTX나 SRT 같은 기차를 타신다면요. 평일에는 무려 30%나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따뜻한 점심을 무료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경복궁 같은 고궁이나 국립박물관도 신분증만 딱 보여드리면 무료로 입장해서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생활비를 크게 줄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교통비, 일자리, 통신비까지 정말 많은 혜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머리가 좀 복잡하다 싶으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혜택을 단 한 번에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이자 하이라이트니까요. 다시 한 번만 집중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다른 서류 다 필요 없고 내 신분증 딱 하나만 챙깁니다. 둘째, 멀리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라고도 부르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창고에 앉아있는 담당 직원에게 이 한마디, 이 마법의 문장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 65세가 넘었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요. 담당 직원이 알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줄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해서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특히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모든 혜택들은요, 그저 운이 좋으면 받고 아니면 못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소중한 권리 위에서 계속 잠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나의 권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어르신들의 몫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내일 아침 신분증 하나 챙겨들고 씩씩하게 주민센터로 향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